대선 막바지에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움직임,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팬덤, 전에 없던 현상이라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후에는 문화 소식으로 넘어가고 BTS 소식으로 넘어가고 예, 짬뽕입니다. 오늘 강유정 교수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반에는 정치 이야기인데 왜 김영대 평론가를 모셨느냐. 강유정 교수님이 항상 문화평론도 하고 정치평론도 해왔으니까 모셨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커뮤니티 사정에 박지 않으신 분들은 생소한 이야기일 텐데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에서도 드러났죠. 2030 여성들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한 국면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그 온라인 커뮤니티들 중에 보면 덕후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덕후라고 매니아들을 일컫는 이 용어를 이제 일종의 말장난이죠. 덕후라고 영어로 써서 만든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10년 전에 만들어진 커뮤니티예요. 주로 팝, K-팝. 원래는 저기 J-팝이나 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대중문화의 이제 덕질 사이트로 먼저 초반에는 약간 개인 위주의 사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덕후들 다 모여요. 맞습니다. 이런 컨셉이었고 그 흔히 말하는 덕질의 대상이 말씀하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그러니까 취향이 소수 취향들 따로 모일 곳이 없었던 출발은 그랬던 걸로 저도 들었는데 그러다가 예. 소위 말해 J-팝이 사그라들면서.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예. 이제 다양한 그 뭐 K-팝이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게시판을 다 개인별로 그룹별로 또 개인 멤버별로 또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보이밴드든 걸밴드든 밴드가 나오면 밴드가 아니라 그룹이 나오면 그 그룹별로 다 따로 게시판이 있을 만큼 그렇게 덕후들이 세분화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팬이나 배우나 아티스트를 상대로 해서 팬심을 드러내고 응원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뭐 흔히 기본적인 DC 인사이드 비슷하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폐쇄적이죠. 왜냐하면 회원가입 자체를 계속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탄 게시판이면 방탄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잔뜩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치 이야기는 생소한 이슈거든요. 원래는 평소에는 정치 이야기 자체가 기피되죠. 함부로 그렇죠. 꺼내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내가 특정 아티스트를 좋아한다고 모였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엇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각자 아티스트나 뭐 뮤지션들 게시판이 있지만 또 그거를 하나의 이제 포탈로 아우르는 뭐 그 스퀘어라든지 뭐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광장? 네네네. 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뭐 다양한 시사나 뭐 정치나 이런 기사를 퍼올 수는 있는데 그게 특정한 뭐 어떤 어젠다를 갖고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뭐 계속 누군가를 밀어주자 이런 밀어준다거나 푸시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상 한 번도 없었던 안 되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취지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 커뮤니티에 가서 오랫동안 본인을 노출시키고 설득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 팬덤이 형성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재명 후보를 발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한 다음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하고 이게 온라인상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실제 오프라인의 2030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투표까지도 결과가 이어지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덕후라면 두 분이 네. 덕후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덕질 기출 변형. 덕질은 덕질인데 예. 기출 변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키워내던 그 흐름을 말 그대로 정치적인 것에 고스란히 한번 기출 변형해봤는데 똑같다라고 사실은 그 덕후들이 쓰고 있는 뭐 105 덕후, 106도 무명의 덕후가 쓰고 있는 그런 댓글에도 많이 나와요. 이게 정치를 사랑하고 정치인을 사랑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사랑하고 키우는 거랑 사실 똑같네? 본질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소속사를 찾아가서 예. 일종의 트럭 공정이라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 트럭 트럭에 공정. 예. 큰 이 정도 TV 큰 거에다가 LED로 그러니까 원하는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써서 아, 그 아티스트가 소속된 네. 기획사가 네. 이 아티스트에 대해 부당하게 대우한다 생각하면 그렇죠. 트럭에다가 네. LED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아 그러면 소속사라면 우리는 당을 찾아가야 당사, 되는 거야. 당사. 당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이러고 가령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재명 센터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돌 중에 가장 인기가 많으면 그룹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센터가 거 돼야 가운데 되잖아요. 가운데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센터해라던가 아,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가령 이런 것도 있죠. 또 약간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어떤 멤버들은 자기 개인 활동, 개활을 너무 위주로 하느라 팀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멤버가 뭐 여러 명인데 맞습니다, 네. 그 멤버 중 한 사람이 네. 너무 개인 활동을 한다. 그걸 개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용어가 무명의 덕후신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똑같이 왜 선거판에서 지금 개활을 하고 있냐. 개활하냐, 개인 활동하느냐. 아, 이게 예를 들어 소속 의원이 충분히 선거운동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개활하지 마. 개활. 아, 그러니까 그때 네. 쓰던 용어들이 네. 이 정치로 옮겨와도 아무 이질감 없이 바로 붙더라. 바로 붙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흐름을 네. 봐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셨거든요. 선거 막판에 2030이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딱 쏠리면서 아 근데 이게 선거가 이게 뭐 그들 입장에서는 허무하게 패배로 끝났기 때문에 아 이대로 게임 오버가 아니냐. 근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2030 이 덕후를 비롯한 뭐 여초 커뮤니티에서의 이재명 현상은 오히려 선거 기간 중에는 이재명에 대한 팬덤 현상이 아니었어요. 아, 제가 그때까지만- 봤을 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뭐 굳이 비유하자면 네. 입덕 부정기라는 게 있거든요. 뭐라고요? 입덕? 입덕 부정기. 자기 부정. 내가 좋아하는데 네. 아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아. 스스로 거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그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네, 이게? 네. 근데 내가 저는- 이 끌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맞아요. 때문에 아, 나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살짝 단계? 민망한 거죠. 네. 민망하기도 민망 단계. 하고 나는 어. 그래서 이제 일반인 코스프레다. 뭐 일코 나는 이런 그냥 말도 있어요. 지켜볼 뿐이야. 그렇죠. 한 발 떨어져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든 뭐 윤석열 당선인이든 간에 선거 내내 뭐 언론이 조정한 면도 있지만 비호감 선거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비호감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악재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됐으니까.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는 윤석열 당선인은 싫어서 다른 사람을 뽑고 싶은데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비호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덕 부정기. 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예. 영업이라고 해요. 영업. 그러니까 열심히 알리고 그 사람을 파는 거죠. 이거 이때까지 쓰던 이 정치판에 쓰던 영어하고 전혀 다른 용어인데. 근데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아, 영업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는. 왜냐하면 이 아이돌 이 덕들 판에서는 이게 암묵적으로 그 뭐랄까요 예의가 뭐냐면 억지로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아, 팔릴 만한 물건을 팔아라. 그리고 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할 때 영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 그냥 들이대면 안 돼요. 그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세계에 또 룰이 있어요. 그렇죠. 에티켓이.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네. 여가부 폐지나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일종의 안티심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재명에 대한 왜 팬덤 현상이 여가부를 아니죠. 폐지하려고 그래? 왜 여성 정책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업의 단초가 마련이 된 거고. 영업의 단초를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영업은 뭔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란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 이슈들을 막 쏟아지고 있을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안티로 시작한 거가 이제 긍정적인 플로우로 넘어가는. 어떤 시점 어떻게 넘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블로그.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덕후뿐만 아니라 각각 커뮤니티가 나름의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여성 알겠지만 중심의 커뮤니티가 그랬어요. 여성 중심도 있고 사실은 먼저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 커뮤니티들이죠. 뭐 예. DC라던가. 근데 이렇게까지 폭발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왜 폭발력을 못 가졌냐면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을 고스란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후보를 혹은 다른 세력을 누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덕후 커뮤니티가 가장 다른 점은
포지티브한 그렇죠. 키우자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가장 이게 다른 커뮤니티까지로 넘어가서 확장을 했던 건 솔직히 말해서 단일화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선거가 하루 이틀만 더 있었어도 이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은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그런 거 전까지만 해도. 정치판에서도 얘기합니다. 추세선상 뭐 그런 그러니까 얘기. 굉장히 거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돌변해서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부정도 하고 관방도 하던 것들이 아니라 밤새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야, 덕후는 잠도 안 자나 보다 젊어서 좋다. 그리고 너무 발랄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네거티브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한꺼번에 좀 정화작용까지 한 거예요. 고한 일주일 사이에. 효과. 그건 맞습니다. 효과고. 네네. 계기는 뭐예요? 계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 덕질의 세계에서 덕질의 세계. 결국 이 아니, 포지티브 전문가가 많네. 또 네네 맞습니다. 네거티브한 플로우라 그러거든요. 흐름. 아, 그러니까 네거티브 게시판 플로우. 같은 데서 막 그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는 거는 네거티브 플로우라고 그래요? 네, 이 긍정적인 플로우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덕질이라는 건 누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티심도 어느 정도의 나는 누굴 싫기 때문에 누굴 지지한다는 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이 그룹이 싫어서 난 차라리 이 그룹 좋아하는 척 할래. 그건 한계가 좋아할래. 있어요. 이건 한계가 그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이 그룹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인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게 그룹의 덕질인데. 좋은 점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납득하는 어떤 실마리가 찾아져야 되는 거 실마리가 아닙니까? 뭐예요, 처음에? 이 덕들의 세계에서 그 실마리는 물론 이건 일반인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지만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연약함과 연약함? 귀여움을 찾으면 됩니다. 그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쨌든 네. 덕의 세계에서 그 덕으로 넘어가려면 네. 아까 뭐라고요? 그 입덕 부정기? 네. 입덕 부정기를 넘어가지고 덕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연약함과 그리고 이제 영업이 되고 그걸 사람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연약함과 그러니까 귀여움이라는 게 뭐 귀엽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연약함과 귀여움. 그 귀여운 납득하려고 정서를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가 저는 이재명 블로그 아 블로그에 뭐 모르시는 분들의 잠깐 갤러리 소개해드리면 있고요, 이제. 한 그 정치 입문 전에 맞습니다. 네. 이재명 전 지사라고 해야 되겠나요? 이재명 전 지사가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지금 보면 굉장히 간지러운 시를 써서 올려놓은 블로거들이 존재했어요. 다가오지 마 사랑해버릴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억을 하는데 정치인이라면 전혀 쓰지 않을 법한 혹은 40대 남성이라면 전혀 쓰지 않을 법한 시들이 거기 있거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무명 시절에 올려놓은 건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시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듯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만 사랑해버릴 테야 뭐 이런 그런 시들인데 거기서 연약함과 귀여움을 발견했다? 거기서도 하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 이후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더 커지는데 이 멘트가 지금 말한 포지티브하게 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말하자면 키워주자, 내가 좋아하는 장점을 잘 보여주자라고 했는데 선거 기간 사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가령 이런 거죠. 이재명도 대통령 데뷔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만들자라는 강경한 어조가 아니라 데뷔해. 그 애정을 가지고 아이돌을 대하듯이 대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정성을 넘어서서 훨씬 더 다정하게 다가가는 거고 이런 거죠.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게 이재명을 뽑아서 120시간 일하게 하자. 그러니까 120시간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일 잘하니까 뽑아서 일하게 하자라던가.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그래서 단일화 이후에 가장 떴던 게 뭐냐면 간절제명, 절박제명 이런 네이밍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쏘리제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절박함은 이재명 후보도 절박했겠지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 여성들이 절박해진 겁니다. 그 심리를 고스란히 얹어서 말 그대로 이신점신처럼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귀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공감 가능하다. 내지는 내 마음과 같이 동정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조성원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여성들이 뭐 유기견이나 유기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마음을 쓰는 이유도 일단은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부분에서 능력도 120시간 일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이 나의 절박함과 같이 절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게 대단한 시너지를 폭발적으로 일으키게 연약함이란 키워드와 단일화를 연결하자면 단일화로 이 후보가 취약해졌고 연약해졌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내가 거죠. 도와줄 내가 키워낼 키워낼 데뷔시켜야 할 그런 이유가 된 거죠. 동기가 되고 그래서 입덕 부정기에서 입덕으로 확 넘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 현상과 정치가 문화적으로 훈련된 세대가
정치 이슈하고 아주 화학적으로 잘 결합한 모델인 거네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기획해낼 수는 없었다고 봐요. 없었죠. 아무도. 언어가 달라요. 정치의 언어, 완전히 다르죠. 정치의 언어와 이 덕후의 언어는 다른데. 김영대 평론가를 모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덕후의 언어를 아잖아요. 외국어처럼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되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이 좀 늦은 거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거기를 박가리를 한 게 아니라 박가리가 된 상태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렇죠. 여성들은 네.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이렇게 터진 것이지 네. 정치의 기획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히려 대선 끝나고 돌판이나 정치판이나 똑같아라는 맞아요. 글이 있거든요. 이 돌판이 뭐냐면 아이돌판이거든요. 돌판, 돌덕 뭐 이 정도는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 오히려 이게 내가 마음을 다하면 키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효능감도 아까 있고. 초반에도 재밌네,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예. 선거 자체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탈락하고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이돌 데뷔 못했죠. 덕후의 입장에서는 예.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된 사실. 거예요. 오히려 훨씬 그 대선 초반보다 막판부터 시작해서 지금 더 좀 깜짝 타오르게 놀랐어요. 되고 지금 훨씬 이 열렬합니다. 흐름이 안 멈춰요. 많은 지금 정치 커뮤니티들이나 잠잠하잖아요, 최근에. 근데 여기만 그렇죠. 안 잠잠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5년간의 싸움에서 졌다. 아, 허탈하다. 뉴스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뉴스 공장도 안 듣고 이래야 이해할 만한 그 현상인데 흔히 봐왔던 이분들은 거꾸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아젠다나 어떤 주장, 어떤 내용 위주의 접근과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그 사람의 매력에 대한 접근의 차이인 거예요. 아. 아니, 우리 김영대 평론가를 입으로 모셔야 되겠네. 시사 현안을 맞습니다. 덕의 관점에서 해설하기 이걸로 해야 지금 되겠네. 덕의 관점에서 시사를 다시 읽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재번역이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맞아요. 네.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참고할 모델도 없잖아요. 해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럭 이거 우리 트럭 총공 우리 똑같이 해야 되자 소속사 가자 트럭 뭐 뭐요? 이런 얘기를 총공. 트럭 총공 그 총공세죠. 공세. 그게 원래 아. 뭐냐면 그 아이돌들이 음원 차트에서 음원 누가 1위 하나 그거 할 때 실시간으로 탁 버티고 있으면서 화력을 집중해서 1위를 만들고 아, 그런 거. 이런 걸 이제 총공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네. 뉘앙스는 비슷한 것도 있긴 하네, 정치하고. 비슷한데 네. 말하자면 좀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느껴졌던 가령 문자 세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라던가 폭탄, 뭐, 네. 강성 내지는 약간 멸칭들까지도 네. 등장을 했다면 의사 표현을 하되 훨씬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하는 거죠. LED로 누구나 주목을 끌긴 하지만 그 자체로 어떤 점에서는 조금 파괴적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설득을 하는 이런 포지티브한 방식을 갖고 이 세계 있거든요. 최고로 고도화된 이 K-팝의 팬들 맞습니다. 네. 문화가 정치로 유입돼서 정치로 원래 먹고 살던 사람과 또는 해설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가? 이미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사실은 훈련이 됐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서 제가 아까 썼던 용어인 영업,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까지 하는 한 사이클이 이 덕들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일상입니다. 정치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그렇다고 반짝하는 것이 오래 가겠느냐. 뭐 우려라기보다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전망? 이 오래 가겠는가. 또 여러 가지 정치 문법으로는 말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덕질을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이 그룹 좋아, 내 마음에 들어, 나 데뷔시킬 거야. 그럼 이게 데뷔할 때까지 계속 가요?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나 전소미, 강다니엘, 이채연, 조승연 다 데뷔시켰어. 이재명 대통령 드디어. 이게 뭐냐면 사실은 거의 안 보이던 신인 시절부터 소위 말하는 덕질을 시작하는 팬들이 많거든요. 말 그대로 키우는 겁니다.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애정을 쏟아서 결실을 볼 때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네, 긴 시간 동안 힘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정치보다 호흡이 더 기네. 호흡이 훨씬 깁니다. 네. 그게 방송 용어는 아니라 쓰진 않겠지만 어떤 그 본인이 크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큰 잘못 정말 용서할 수 뭐라고 없는 표현합니까?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정확히 써도 되는지 몰라서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덕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폭망할 정도의 그렇죠. 도저히 변호가 불가능한 정도다. 네, 네, 네. 그러지 않은 한 그거나 아까 말씀드린 소속사의 만행. 소속사에 정 떨어졌어? 소속사가 가서 소속사 앞에서 뭐 시위하고 네. 계속 의사표명하면서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아무리 헛발질을 쳐도 어쨌든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그라드는 건 또 아니죠. 자, 그러면 한 1, 2분씩 영어 얘기해 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 두 분이 가장 정확하게 해설할 것 같아서 두 분을 모시고 누구도 해설해 주지 않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설을 들어봤는데 설득되고 있어요. 설득되고 있고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자, 이제 BTS 대면 콘서트 대성공입니까? 대성공이지 뭐. 미국에서 예. 지금 수백 개 상영관에서 주말 사이에 개봉을 해서 그 뭐 배트맨이나 등등을 앞서고 박스오피스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공연을 하는데 싫어하는. 극장에서 틀어놓고 네. 했다. 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원격으로.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80년대에 그 여성 팬들이 듀란의 뮤직비디오를 예. 시내 카페에다 틀어놓고 같이 봤던 기억은 있어요. 듀란이라고 하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역으로 극장에서 그것도 뭐 이런 뭐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극장에서 수백 개에서 개봉을 해서 박스오피스에 올랐다. 뭐 박스 오피스에 네. 전 세계 배트맨을 제쳤다. 3,700곳에서 생중계 됐다고 합니다. 극장에서. 야, 완전 다른 세계죠. 중학교 때 다른 마이클 세계네. 잭슨 뮤직비디오 보러 명동에 갔던 기억이 그거예요. 나서 예, 맞아요. 뜨끔합니다. 마이클 그게 잭슨 아니라 듀란 뉴키즈 온 더 블럭. 한국에서 콘서트 하는데 그걸 중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돈 주고 따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뭐 피라모니나 그러니까 베를린 피라모니나 이럴 때 1월 1일 신년 음악회 할 때 사실 그런 것들 같이 보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어떤 고전적인 문화가 TV에서 아니라 중계해 주는 거 공짜로 보긴 하지만 네. 이거는 극장에 가가지고 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공연을 못 가니까 그렇게라도 봐야 돼. 이런 거는 처음 있는 일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돈 엄청 벌겠네. 뭐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하나의 IP를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네. 네, 다양한 네. 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상 받았다면서요.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이관왕에 올랐고요. 이거 중요한 상입니까? 중요한 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중요한 거 많이 지랄하려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는 크리틱스 봤어요. 초이스. 그런데 이게 뭐 아카데미라던가 비평가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SAG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 네. 투표권이 제일 많아요. 아카데미에서. 그쵸.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다면 크리틱스 초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비평적으로 인정을 받느냐인데 평론가들이.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대중적 성과야. 뭐 그치. 벌써 몇 관왕을 올랐지만 크리틱스 초이스까지 여기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미국의 비평가들조차도 작품성에 대한 인정이 그냥 꼬리표가 딱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걸적으로 의미 하나 있는 거죠. 남겨둔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시대에. 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가끔 2부에 모시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